살을 내는 듯한 2월의 칼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해가 저문 도시는 인공의 빛들로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뒷골목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서아는 낡은 코트에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오늘 마지막 아르바이트였던 레스토랑 주방의 열기는 이미 온몸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23살. 그녀의 삶은 쉴 틈 없는 아르바이트의 연속이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카페에, 저녁에는 레스토랑 주방 보조, 앳된 얼굴에는 고단함이 서려 있었지만 맑고 고든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다. 보육원에서 자라 18배 홀로 세상에 나온 이후로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손에 쥔 얇은 급여 봉투가 그녀의 일주일치 생명줄이었다. 월세, 공과금, 그리고 빠듯한 식비. 계산을 마친 그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오늘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다. 진상 손님의 트집에 매니저에게 억울한 꾸중을 들었고 뜨거운 기름에 손등을 대기도 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서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길모퉁이의 작은 한식당을 바라보았다. 뜨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돌솥 비빔밥. 일주일에 한 번.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유일한 사치였다. 평소 같았으면 돈을 아끼려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한 밥 한 끼로 고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장된 돌솥 비빔밥이 들려 있었다. 차가운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작은 행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밥이 식을 새라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때였다. 골목의 어두컴컴한 구석, 낡은 상가 건물의 셔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입고 있는 옷은 때가 묻어 남루했지만 자세히 보니 질이 좋아 보이는 한때는 고급스러웠을 법한 옷이었다. 노인은 간절히 구걸하는 대신 그저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위로 차가운 가로등 불빛이 부서져 내렸다. 서아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따뜻한 비빔밥과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번갈아 보았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오늘 그녀의 유일한 저녁 식사였다. 이걸 주고 나면 그녀는 또다시 찬물의 마른 빵으로 배를 채워야 할 터였다. 아주 잠깐의 망설임.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보육원에서 배고픔에 잠 못 들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배고픔의 서러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그녀는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 서아는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에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놀랄 만큼 깊고 형형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서아는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따뜻한 밥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할머니, 식사 못하신 것 같아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아직 따뜻해요. 노인은 대답 없이 서아의 얼굴과 그녀가 내민 밥 상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나 경계심이 아닌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행동이 무례하게 비쳤을까 싶어 얼른 덧붙였다. 혹시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그냥 할머니께서 추워 보이셔서. 그때 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위험이 있었다. 이걸 나에게 주면. 아가씨는 뭘 먹고? 아, 저는 괜찮아요.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아요. 서아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노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는 노인의 무릎 위에 밥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는 수저까지 야무지게 챙겨 손에 쥐어주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럼 저는 이만. 서아는 꾸벅 인사를 하고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왔다. 배고픔보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이상한 포만감이 밀려왔다. 홀로 남겨진 노인.
한선주 회장은 차갑게 식어가던 몸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온기에 잠시 눈을 감았다. AURA 그룹이라는 거대한 패션 제국을 이끄는 철의 여왕. 그녀는 오늘 아들 이준의 약혼식 상견례를 앞두고 일부러 이런 허름한 차림으로 거리를 나섰다.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여자와 그 집안이 과연 에이유라 그룹의 명성과 재산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볼 줄 아는지를 시험하고 싶어서였다. 그녀는 일부러 약혼녀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최고급 세단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다. 뒤이어 도착한 아들 이준 역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피해갔다. 피를 나눈 아들조차 화려한 겉모습이 사라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의 인심과 아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던 순간 한 젊은 아가씨가 나타난 것이다. 낡은 코트, 지친 얼굴, 그리고 분명 넉넉지 않을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유일한 저녁을 내어준 그 순수한 선에 한선주 회장은 천천히 비빔밥 뚜껑을 열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에서 이런 따스함을 느껴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위로였다. 그녀는 수저를 들어 밥을 한술 떴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서아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깊은 눈이 무섭게 빛나기 시작했다. 쭈웨이! 바로 그때 골목 어귀의 소리 없이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초의 비서가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한이준 부사장님께서 애타게 찾으십니다. 한선주는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비빔밥 그릇이 들려 있었다. 상견례는 취소하게. 네, 하지만 오유라 아가씨 댁에서 내 아들의 짝이 될 사람은 저런 속물들이 아니다. 한선주는 채 오르기 전 최 비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방금 전 내게 이 밥을 주고 간 젊은 아가씨가 있네.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아이를 찾아내. 먼지 한 톨까지. 저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오게. 서아는 자신의 작은 선행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여왕에게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옥탑방의 차가운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든든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에이유레 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전날 밤의 냉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대한 사무 공간은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 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중심에 놓인 거대한 흑단 책상 위, 수백억짜리 계약서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낡은 비빔밥 용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선주 회장은 밤새 식어버린 비빔밥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철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가 평생을 경계해 온 정이라는 감정이 이름 모를 젊은 아가씨가 건넨 이 밥 한 그릇에 담겨 있었다. 회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최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젯밤 회장님의 명령이 떨어진 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보고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찾아냈습니다. 최 비서는 서류철을 한선주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첫 페이지에는 김서아라는 이름과 함께 앳된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지쳐있지만 선한 눈매를 가진 바로 그 얼굴이었다. 한선주는 말없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김서아. 만 23세.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후 보육원에서 성장. 그녀의 삶은 기록만으로도 고단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다음 장부터 한선주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H대 의상 디자인학과 수석 졸업, 각종 디자인 공모전 수상 경력,
지도 교수의 추천서에는 천재적인 재능과 성실함을 겸비한 향후 대한민국 패션계를 이끌어갈 인재라는 극찬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졸업 후 그녀의 이력은 화려한 학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편의점, 카페, 식당, 그녀의 재능이 발휘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허름한 옥탑방의 사진과 빼곡하게 적힌 그녀의 아르바이트 스케줄이 첨부되어 있었다. 어젯밤에도 레스토랑 주방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어제 받은 일당이 7만 원. 저희가 확인한 바. 어제 그녀가 할머니께 드린 비빔밥은 8,000원짜리였습니다. 그걸 사고 나면 그녀의 수중에는 단 몇백 원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최 비서의 담담한 보고에 한선주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은 동정이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것은 사랑이었다. 이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그런 순수한 선의가 남아있었다니. 한선주의 머릿속에 아들, 한희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준은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너무 온실 속에서 자랐다. 사람을 쉽게 믿었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지 못했다. 지금 그가 엑슬랏 그룹의 오유라와 결혼하려는 것도 두 그룹의 상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속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선주는 알고 있었다. 잉클라트의 오영택 회장은 AURA를 집어삼키려는 야심을 가진 음흉한 족제비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딸 오유라는 아버지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오만하고 이기적인 아가씨라는 것을, 그런 여자에게 아들의 인생과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었다. 이준에게는 화려한 왕관을 함께 쓸 파트너가 아니라 거친 전쟁터에서 등을 맡길 수 있는 동지가 필요했다. 이 아이, 김서아 양의 졸업작품을 찾아보았나? 네. 회장님, 포트폴리오를 입수했습니다. 최 비서가 태블릿 PC에 파일을 띄웠다. 화면에는 서아가 디자인한 옷들이 나타났다.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모든 디자인에는 자신만의 철학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했고 대담하면서도 섬세했다. 한선주는 평생을 패션계에 몸담아 온 전문가였다. 그녀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것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디자이너가 아닌 타고난 천재의 작품이라는 것을, 재능, 인성,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 한선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김서아라는 원석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공해 보기로 했다. 최 비서. 네. 회장님, AURA 그룹에서 당장 신입 디자이너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게. 숨은 인재 발굴 프로젝트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격 조건은 오직 실력, 학벌이나 배경은 보지 않는다고 홍보하게. 최 비서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이 김서아라는 아이가 우연히 이 공고를 보게 만들게 지원을 하면 당연히 합격시켜야겠지. 이 모든 과정은 내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특히 김서아 양 본인이 알아서는 안 되네. 이것은 한선주가 준비한 거대한 시험 무대였다. 그녀는 김서아가 온실박, 정글과도 같은 에우라 그룹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며칠 후 서아는 여느 때처럼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한평 남짓한 방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책상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색연필들이 놓여 있었다. 디자이너라는 꿈, 이제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그 꿈을 그녀는 이 작은 방에서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언제쯤 내 이름이 박힌 옷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무심코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둘러보던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멎었다. AURA 그룹 2025 신입 디자이너 인턴십 공고 블라인드 채용. 에우라 그룹, 대한민국 모든 디자인 전공자들이 꿈꾸는 최고의 기업. 서아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보육권 출신에 내세울 경력 하나 없는 자신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래도 지원하는데 돈 드는 건 아니잖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간절함. 그녀는 밤을 새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 그녀의 영혼과 꿈이 담긴 졸업 작품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아우라 그룹 인턴십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서아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차갑고 어두웠던 그녀의 인생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듯했다. 그녀는 이것이 순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얻어낸 기회라고, 행운이라고 믿었다. 그 행운 뒤에 대한민국 패션계의 여왕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인턴십 첫 출근 날. 서아는 밤새 다림질한 낡은 정장을 입고 광화문에 위치한 에이유라 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거대한 통유리 건물은 그녀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고 회전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같은 시각. 건물 가장 높은 곳의 회장실. 한선주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이제 막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작은 개미 같은 서아의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자, 이제 시험을 시작해볼까. 부디 나를 실망시키지 말거라. 고요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에유라 그룹 본사의 로비는 마치 현대 미술관 같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설치 미술 작품이 로비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최신 컬렉션 의상을 입고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모델처럼 보였다. 김서아는 자신의 낡은 정장이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허리를 꼿꼿이 폈다. 이곳은 그녀가 실력 하나만으로 뚫고 들어온 꿈의 직장이었다. 주눅들 필요 없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회사의 핵심 부서인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멜팀이었다. 사무실은 온갖 최고급 원단과 디자인 시안, 마네킹들로 가득 차 있었다. 창의적인 열정과 날카로운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인턴 김서아 씨예요. 팀장이 그녀를 팀원들에게 소개했다. 박소진 팀장. 30 초반의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실력을 겸비했지만 그만큼 오만함과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녀는 서아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블라인드 채용 회사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쇼를 하는지 모르겠네. 박 팀장의 혼잣말에 몇몇 팀원들이 킥킥거렸다. 서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서아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우리 팀의 룰부터 익히도록 해요. 박 팀장은 서에게 디자인 관련 업무가 아닌 온갖 잡무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모든 팀원들의 취향에 맞춰 커피 타오기, 산더미처럼 쌓인 원단 샘플들을 정리하기, 그리고 온갖 서류 복사와 사무실 청소까지 명백한 무시이자 길들이기였다. 다른 팀원들 역시 박 팀장의 눈치를 보며 서아를 유령 취급했다. 그들은 서아를 낙하산 혹은 보여주기식 채용의 희생양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서아는 그 모든 차가운 시선과 무시를 묵묵히 견뎌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녀는 맡겨진 모든 잡무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의 성실함은 오히려 박소진 팀장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한편 같은 건물 최상층의 부사장실. 한희준 부사장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 한선주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어머니, 꼭 오유라 씨와 결혼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준아? 이건 너 개인의 혼사가 아니다. 우리 에유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이치락 그룹과의 합병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 회장은 아들 앞에서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스스로 이 상황의 부당함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길 바랐다.
에클라트의 오영택 회장은 믿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셈은 합병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다. 결혼을 통해 그들의 내부로 들어가.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오유라 아가씨는 네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야. 이주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결정에 단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회사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존경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한 이 위험한 도박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그는 가끔 디자인팀 사무실을 둘러보곤 했다.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곳에 가면 숨 막히는 경영의 압박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모퉁이를 돌던 이주는 무언가와 부딪혔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앞에는 한 여직원이 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값비싼 이탈리아산 실크 원단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직원은 거의 울상이 되어 황급히 원단을 주워 담았다. 서하였다. 박 팀장이 일부러 그녀 혼자서는 들기 힘든 무거운 원단 뭉치를 옮기라고 시킨 참이었다. 괜찮소. 이주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하는 그의 손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스스로 일어났다. 부사장의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다. 잡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고뇌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부사장님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됐소. 다친 데는 없고. 그의 시선이 서하의 낡은 정장 소매 끝에 달린 작은 브로치에 잠시 머물렀다. 낡은 단추를 재활용해 만든 작지만 감각적인 디자인의 브로치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네, 괜찮습니다. 서하는 서둘러 원단을 챙겨 들고 고개를 숙였다. 이주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갔다. 아주 짧은 순간의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서하에게 그는 닿을 수 없는 세상의 사람이었고 이준에게 그녀는 잠시 스쳐 지나간 이름 모를 인턴일 뿐이었지만 이 광경을 사무실 안에서 지켜보던 박소진 팀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감히 저 미천한 인턴 따위가 부사장님의 동정을 사다니. 서하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김서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비싼 원단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부사장님 앞길까지 막아 일부러 부사장님 눈에 띄려고 쇼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것 자체가 사고야.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아? 당신 같은 배경 없는 애들이 유행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박 팀장의 모욕적인 언사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서에게로 쏠렸다. 서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그녀는 맞서 싸우는 대신 침묵을 택했다. 말로 싸워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야만 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서하는 홀로 남아 흩어진 원단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낮에 이준과 부딪히며 떨어뜨렸던 실크 원단 조각이 들어왔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원단을 손에 든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영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맹렬한 속도로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에 겪었던 수모, 차가운 도시의 밤, 그리고 그 속에서 잠시 마주쳤던 한 남자의 고뇌에 찬 눈빛. 그 모든 감정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재능은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스케치북에 그리고 있는 그 디자인이 곧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AURA 그룹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에우라 그룹의 디자인 물팀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가올 FW 컬렉션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넘쳐났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사건은 며칠 전 터졌다. AURA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던 더 퓨처리즘 컨셉의 핵심 디자인들이 유출되어 이치랏 그룹이 비밀리에 자금을 댄 한 SPA 브랜드에서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풀어버린 것이다. AUR의 컬렉션은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싸구려 카피 제품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했다. 명백한 기업 사보타주였다. 그래서 대책이 뭐예요? 지금 우리 컬렉션은 시작도 전에 쓰레기가 될 판인데 다들 그렇게 앉아서 멍하니 있을 거냐고요? 박소진 팀장의 날카로운 비명이 회의실을 갈랐다. 압박감에 몰린 그녀의 얼굴은 히스테릭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팀원들은 굳은 얼굴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쏟아냈지만 모두 기존 컨셉의 아류작이거나 시간 안에 구현하기 불가능한 것들 뿐이었다. 창의성은 고갈되고 절망적인 분위기만이 회의실을 감돌았다. 김서아는 그 광경을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여전히 커피를 나르고 복사 용지를 채워 넣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회의실의 모든 대화를, 눈은 화이트보드에 적혔다 지워지는 수많은 단어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단순히 디자인이 유출된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AURA의 자존심과 철학에 대한 공격이야. 어설픈 대안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어. 판을 완전히 뒤엎어야 해. 그날 밤 절망감에 빠진 디자인 1팀은 머리나 식히자며 단체로 술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서아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 서아는 그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의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 위에는 팀원들이 뱉어낸 절망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미래, 메탈릭, 네온, 테크웨어. 서아는 조용히 지우개를 들어 그 모든 단어들을 깨끗이 지워버렸다. 그리고는 마커를 들고 전혀 다른 새로운 단어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번질 헤리티지, 사이건 타임레스니스, 여백의 말 The Beauty of Emptiness. 에클라트의 공격이 빠르고 화려한 미래를 향해 있었다면 서아는 가장 깊고 조용한 과거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그녀가 구상한 새로운 컨셉은 바로 어반 헤리티지 urban heritage.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간결한 선, 수묵화의 담백한 색감, 그리고 비어있기에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여백의 미를 현대적인 도시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 컨셉이 아니라 빠름과 자극만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계에 던지는 AURA만의 철학적 답변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밤을 새워 컨셉 보드를 만들고 어울리는 원단을 구상했다. 그녀는 심지어 친환경적인 한지 가죽이나 오칠을 이용한 장신구 등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소재까지 제안했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완벽한 전략이었다. 동이 트기 전, 서아는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보고서 형태로 출력했다. 하지만 제출자의 이름은 비워두었다. 인턴인 자신의 이름으로 낸다면 박 팀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쳐넣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이름 없는 그 보고서를 내일 아침 긴급 경영회의가 열릴 대회의실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가장 큰 도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긴급 경영회의가 시작되었다. 한희준 부사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피곤한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디자인 1팀이 내놓은 대안들은 하나같이 실망스러웠다. 이게 최선입니까? 박 팀장 이준의 차가운 물음에 박소진 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 이준의 눈에 테이블 중앙에 놓인 정체불명의 파일이 들어왔다. 이건 뭐지? 그는
무심코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그의 굳어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 시안이 아니었다.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AUR의 철학을 담아 판을 뒤집을 완벽한 전략 기획서였다. 날카로운 분석, 대담한 컨셉, 그리고 치밀한 실행 계획까지. 이거 누가 작성한 건가? 이준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소진 팀장은 파일을 건네받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어느 철없는 신입이 망상이라도 적어놓은 모양입니다. 부사장님,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보고서에 담긴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어젯밤, 디자인팀에서 누가 가장 늦게까지 남았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결국 보안팀의 출입 기록까지 확인하게 되었다. 기록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의 이름, 인턴 김서아. 이준은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김서아를 호출했다. 서아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사장실에 들어섰다. 이준은 책상 앞에 서서 그녀의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거 김서아 씨가 작성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은 짓을 했습니다. 서아는 해고될 것을 각오하고 고개를 숙였다. 고개 들어요. 이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죄송하다는 말 대신 이 컨셉에 대해 직접 설명해 보시죠.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나는 그게 듣고 싶소. 서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고민했던 모든 생각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확신과 애정만이 가득했다. 이준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디자이너들을 만나왔지만 이토록 깊은 통찰력과 뜨거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쳤던 작고 초라해 보였던 인턴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연약한 모습 뒤에 이런 거대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서아의 설명이 끝났을 때 이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을 굳힌 듯 서아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인턴을 바라보는 상사의 시선이 아닌 놀라운 파트너를 발견한 리더의 경의와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김서아 씨, 그가 나지막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은 더 이상 인턴이 아니요. 이번 FW 컬렉션 리뉴얼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겠소. 내 직속으로. 내게만 보고하도록. 한희준 부사장의 폭탄 선언은 디자인 1팀 사무실에 그야말로 핵폭풍을 몰고 왔다. 인턴을, 그것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굴러온 돌을. 터와서로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다니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박소진 팀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밤새 준비했던 대안들이 휴지 조각 취급을 받고 저 보잘것없는 인턴의 이름 없는 기획안이 채택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게 된 것이다. 그녀는 서아를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다른 팀원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아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미쳤어. 부사장님이 제정신이야 저 애. 대체 정체가 뭐야? 회장님 숨겨놓은 딸이라도 되는 거 아니야. 서아 자신도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기쁨보다는 거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저기의 찬 시선들 속에서 그녀는 망망대해에 홀로 던져진 조각배가 된 기분이었다. 한편 부사장실을 나온 한희준은 곧장 최상층의 회장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서아의 기획안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위기를 타개할 비장의 무기를 찾아낸 자의 흥분과 확신이 감돌았다. 어머니,
이것 좀 보십시오. 이주는 어머니 한선주와 회장에게 기획안을 내밀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할. 아니, 오히려 우리 에유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완벽한 해답입니다. 한선주는 아들이 내민 기획안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이미 초회 비서를 통해 보고받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녀는 처음 보는 척 연기했다. 아들이 스스로의 안목으로 이 원석의 가치를 알아보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여반 헤리티지, 컨셉이 대담하구나. 하지만 이걸 고작 인턴 사원 한 명이 만들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지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설명을 들어보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김서아 씨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판 전체를 읽는 전략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저런 인재입니다. 아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김서아의 배경이나 직급이 아닌 오직 그녀의 재능과 가능성만을 보고 있었다. 한선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속으로 삼켰다. 아들은 그녀가 설치한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다. 좋다. 네 안목을 믿어보지? 그 김서아라는 인턴. 내게로 직접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회장님의 호출. 그 말은 디자인 1팀에 또 한 번의 충격파를 던졌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경애와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자신의 파격적인 승진이 결국 문제가 되어 해고 통보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서아는 숨을 멈췄다. 압도적인 공간감. 서울의 정형을 발 아래에 둔 거대한 창. 그리고 그 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 방 안의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권위와 품격을 뿜어내고 있었다. 김서아 씨라고 했다. 나지막하지만 강렬한 카리스마가 담긴 목소리. 한선주 회장이 의자를 돌려 서아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은발. 날카로우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 대한민국 패션계를 호령하는 여제의 모습이었다. 서아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김서아입니다. 고개 들어요. 내가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는 노인네는 아니니까. 한 회장은 서아의 기획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는 아주 인상적이었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 칭찬하지. 칭찬에도 불구하고 서아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이어질 말이 더 두려웠다. 그런데 김서아 씨.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에게로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이 서아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몇 주 전 아주 추웠던 밤을 기억하나? 네. 한심한 늙은이가 골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 그리고 마음씨 착한 아가씨 하나가 자신의 유일한 저녁밥을 그 늙은이에게 선뜻 내주었고 한선주 회장이 창가의 밝은 빛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서아의 세상이 뒤집혔다. 눈앞에 서 있는 우아하고 권위 있는 AURA 그룹의 회장. 그녀는 며칠 전 자신이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허름한 행사에게 할머니였다. 할머니. 서아는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인턴십 합격. 부사장님의 파격적인 발탁.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눈앞에 이 사람이 설계한 거대한 그림이었다. 한선주는 그런 서아의 혼란을 부드러운 미소로 바라보았다. 놀란 것 같군. 그날 내가 왜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한 회장은 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AURA를 집어삼키려는 이클랏 그룹의 야심, 정략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아들 이준의 목을 조여오는 압박,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었던 자신의 절박함까지. 김서아 씨, 내가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은 단순히 당신의 디자인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오. 한선주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나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진짜 우리 편이 필요해. 그녀는 서아의 두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놀랄 만큼 따뜻했다. 나는 당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당신의 마음을 보았소. 썩어빠진 이 바닥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었지. 한선주는 마침내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는 당신에게 단순히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들 이준이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오. 내 파트너라니요? 오유라와의 약혼을 깨기 위해서는 이준이에게는 새로운 약혼자가 필요하네. 물론 이건 진짜 결혼을 하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에클라트의 음모에 맞서 싸우는 동맹이 되어달라는 뜻이오. 한선주 회장은 서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내 며느리가 되어주게. 물론 서류상으로 이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주겠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자네가 디자이너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평생 지원해주지. 꿈에 그리던 디자이너로서의 성공. 하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후계자와 계약 약혼을 해야 한다. 서아의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거래였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며 한선주는 강요하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게. 이 제안은 YURA 그룹의 회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당신의 선한 마음에 감동받은 늙은이가 하는 간절한 부탁이라는 것을. 회장실을 나온 서아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비현실적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단 몇 시간 만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닌 거대한 전쟁 드라마의 한복판으로 내던져졌다. 그녀의 손에 이제 AURA 그룹과 그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한선주 회장의 제안은 서아의 작은 옥탑방 밤하늘에 떨어진 별똥별과도 같았다. 비현실적이고 거대했으며 그 끝이 찬란한 빛일지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덩이일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한쪽에는 디자이너로서의 성공이라는 달콤한 꿈이, 다른 한쪽에는 AURA 그룹의 후계자와의 계약 약혼이라는 위험하고 거대한 현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부와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의에 눈 감고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준 사람들의 위기를 외면하는 비겁한 사람도 아니었다. 에칠랏 그룹과 오유라. 그들은 박소진 팀장처럼 배경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서아는 그런 종류의 오만함을 경멸했다. 이건 단지 어우라 그룹을 위한 싸움이 아니야.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도 해. 그녀는 결심했다. 이 거대한 연극에 뛰어들기로 며느리라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김서아라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부당함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음 날 서아는 다시 회장실을 찾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직 차분하고 단단한 결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회장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선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은 자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험난할 걸세. 각오했습니다. 저는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선주는 아들 이준과 서아를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한옥 사저로 불렀다. 현대적인 사무실이 아닌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는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에 무게감을 더했다. 이준은 어머니가 자신과 그 인턴을 단둘이 불렀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며 한옥으로 들어섰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의 모든 상식을 파괴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오유라 씨와의 약혼을 깨고. 저 인턴, 아니, 김서아 씨와 약혼을 하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준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서아의 재능은 인정했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에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직원을 끌어들이는 것은 무모하고 비상식적이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격한 반응에. 서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부사장님,
저 역시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저는 부사장님의 약혼녀라는 자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말씀대로 AURA 그룹이 부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기회를 준 회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이것을 비즈니스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이건 비즈니스 계약입니다. 저는 제 디자인과 전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사장님께서는 제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완벽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약혼은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이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서아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겁먹은 인턴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거대한 파도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파트너의 모습이었다. 결국 이주는 어머니의 계획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날 이후 서아와 이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디자인 1팀과는 별개로 보안이 완벽한 비밀 프로젝트 룸에서 단둘이 어반 헤리티지 컬렉션 준비에 들어갔다.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이 디자인은 너무 전위적이야. 대중성을 고려해야 하오. 대중성을 줬다 보면 결국 에클라트의 카피 제품들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우리는 AU라만의 철학을 보여줘야 합니다. 철학만으로 옷을 팔 수는 없소. 현실적인 생산 단가와 마케팅 전략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 소재를 제안하는 겁니다. 친환경한지 가죽은 생산 단가는 조금 높지만 지속 가능한 럭셔리라는 스토리텔링으로 마케팅한다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논쟁.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주는 서아의 천재적인 창의력과 그 안에 담긴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다. 서아는 이준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회사를 지키려는 뜨거운 책임감과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들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어반 헤리티지 컬렉션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퀄리티로 완성하는 것. 둘째, 한선주 회장이 공식적으로 오유라와의 파혼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준의 새로운 약혼자로 AURA가 발굴한 천재 신인 디자이너 김서아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 이것은 서아를 단순히 이준의 약혼녀가 아닌 AURA의 위기를 구원할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어느 늦은 밤, 며칠째 이어진 밤샘 작업에 두 사람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준이 먼저 휴전을 제안했다. 그는 탕비실에서 컵라면 2개의 뜨거운 물을 부어왔다. 최고급 레스토랑만 다닐 것 같던 재벌 3세가 건네는 컵라면은 낯설었지만 서아는 피식 웃으며 받아들었다. 프로젝트 룸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일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삶을 살았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서 이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서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시간,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꿈 하나로 버텨온 날들.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함께 싸우는 동지. 그리고 어쩌면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한선주 회장의 이름으로 AURA 그룹은 이클라 그룹의 오유라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연이어 터져나온 기사는 대한민국 사교계와 패션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AURA 그룹 한희준 부사장, 신인 디자이너 김서아와 정형 약혼, 신데렐라의 탄생. 기사에는 다정하게 서 있는 이준과 서아의 사진이 함께 실렸다.
물론 연출된 사진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오유라는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질투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김서아,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갯벼다귀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는 모두 서아를 향했다. 내가 반드시 내년에 모든 것을 빼앗고 짓밟아 주겠어.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서아와 이주는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약혼 발표는 에이유라 그룹이 던진 승부수이자 패션계에 던져진 폭탄이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하루아침에 김서아라는 이름 위로 쏟아졌다. 언론은 21세기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떠들어댔고 사람들은 보육권 출신의 인턴이 어떻게 재벌 3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서아는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동경과 질투, 그리고 노골적인 의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에이유아라의 운명이 걸린 어반 헤리티지 컬렉션을 성공시키는 것뿐이었다. 결전의 날. 에이유라 그룹은 긴급 기자회견 및 컬렉션 발표회를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패션계의 거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츠락 그룹의 사보타주 스캔들 이후 열리는 첫 공식 행사였기에 모두의 관심은 AURA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쏠려 있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한희준 부사장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사태를 설명하고 AURA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오늘 저희 AURA는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중심에는 저희가 발굴한 놀라운 새 얼굴이 있습니다. 이주는 객석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AURA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서아 실장을 소개합니다. 실장, 인턴에서 단숨에 실장으로 파격적인 직함의 장래가 술렁였다. 서아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한옥의 처마선을 닮은 우아한 라인의 흰색 원피스를 입고 단상에 올랐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옷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진심은 순식간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어반 헤리티지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본질에 대한 AURA의 대답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런웨이 쇼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모델이 등장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수묵화처럼 담백한 색감, 한복의 유려한 곡선을 재해석한 실루엣, 그리고 한지 가죽과 자개를 이용한 혁신적인 디테일. 서아의 디자인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움이었다. 이츠라티 백견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디자인과는 격이 다른 깊이 있는 우아함과 품격이 있었다. 쇼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비평가들은 패션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적인 컬렉션이라며 극찬을 쏟아냈다. AURA는 위기를 완벽하게 기회로 바꾸어낸 것이다. 이 모든 광경을 오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올라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김서아,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저 이름도 없던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 하지만 사업의 실패보다 그녀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런웨이가 끝난 후 단상에 올라선 한희준이 서아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었다. 그곳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신뢰를 넘어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안 돼. 이준 씨는 내 남자야. AUR라는 우리 회사 것이 될 거라고. 질투와 증오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하게 이길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 철저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패션계의 모든 명사들이 모이는 자선 갈라 파티, AUR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서아와 이준도 당연히 참석했다. 서아는 오늘 밤을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달 없었다는 듯 가면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준 씨, 그리고 서아 씨. 맞죠? 컬렉션 잘 봤어요.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사람을 홀리는 재주는 타고난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독처럼 달콤하고도 잔인했다. 서아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오유라 씨. 과찬이라니? 오유라는 들고 있던 레드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서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보육원 출신 인턴이 하루아침에 AUR의 디렉터가 되고 이준 씨의 약혼녀 자리까지 꿰찼는데 이 정도면 그냥 재능이 아니라 마법 아닌가.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오유라는 바로 이것을 노린 것이었다. 그녀는 이준이 아닌 오직 서아를 향해 말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비법이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지 그래요. 남자들을. 특히 돈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비법 말이야.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서아를 약혼자를 뺏어간 요부이자 신분 상승을 노린 꽃뱀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다. 서아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준이 먼저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어머나 오유라가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비틀거리며 들고 있던 와인 잔을 그대로 서아의 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버렸다. 선홍색 와인이 순백의 실크 위로 끔찍하게 번져나갔다. 주위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머, 어떻게 미안해서 어쩌죠. 서아 씨 내가 정말 칠칠치 못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망쳐버렸네. 오유라는 과장된 몸짓으로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통쾌함과 조소가 가득했다. 어디? 이 망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구경이나 해볼까? 모든 시선이 서에게로 쏠렸다. 이런 공개적인 망신 앞에서 저 근본 없는 계집애는 울거나 혹은 분노의 차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오유라는 예상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하지만 서아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잠시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속상한 기색이 스쳤지만 절망하거나 분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붉게 물든 드레스를 흥미로운 듯 바라보더니 근처 테이블에 있던 냅킨을 들어 와인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놀라운 행동을 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작고 붉은 동백꽃 코사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와인 얼룩이 가장 짙게 번진 가슴 부분에 그 코사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꽂았다.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끔찍했던 와인 얼룩은 마치 처음부터 의도된 디자인이었던 것처럼 붉은 동백꽃과 어우러져 강렬하고도 예술적인 포인트가 되었다. 순백에 우아했던 드레스는 순식간에 정결적이고 드라마틱한 작품으로 변모했다. 장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서아는 그제야 오유라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나 분노 대신 차분하고 당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괜찮습니다. 오유라 씨,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얼룩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한 걸음 더 오율에게 다가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하지만 조용하고 힘있게 말했다. 진짜 디자인을. 그리고 사람을 망치는 건 겉에 묻은 얼룩이 아니라 속에 숨겨진 추악함 아닐까요? 그 말은 오유라의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비수가 되어 꽂혔다. 오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서아의 침착하고 지혜로운 대응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오유라는 속이 좁고 유치한 악녀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을 주먹을 쥔 채 지켜보고 있던 이준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뒤로 보호했다. 그리고는 오유라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오유라 씨, 오늘 당신의 행동으로 한 가지는 확실해졌군. 어머니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 그는 더 이상 오유라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약혼녀 김서아는 놀라운 재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품격을 가진 여성입니다. 이주는 서아를 데리고 유유히 파티장을 걸어 나갔다. 사람들의 존경과 감탄의 시선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랐다. 홀로 남겨진 오유라는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었다. 파티장을 나온 후 한적한 테라스에서 이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소.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질 수는 없었어요. 서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연약함을 본 순간 이주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나 동지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아의 손을 잡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앞으로는 당신 옆에 내가 항상 함께 있을 테니 그의 따뜻한 손과 진심 어린 눈빛에 서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파티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오유라는 차 안에서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우아한 방법으로는 저 계집애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이 독사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예요. 점잖게 노는 건 여기까지야. 그 계집애의 모든 걸 캐내. 과거, 보유권. 뭐든 좋아.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그 애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건수를 찾아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적의 분노는 이제 서아를 향해 더욱 추악하고 위험한 칼날이 되어 날아오고 있었다. 어반 헤리티지 컬렉션의 공식 론칭 행사가 열리는 AURA 그룹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패션계의 거물들, VIP 고객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AURA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신데렐라처럼 등장한 천재 디자이너 김서아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서아와 이주는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함께 위기를 헤쳐나오며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단단한 신뢰와 동지애, 그리고 싹트기 시작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긴장도어 이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조금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부사장님과 함께니까요. 서아의 대답에 이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행사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이었다. 런웨이 쇼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서아가 컬렉션에 대해 설명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을 때 행사장 입구에서 거친 소란이 일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오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겁에 질린 듯한 젊은 여성과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다. 오유라는 곧장 무대에 앞으로 걸어 나와 행사를 진행하던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어요? 이 화려한 파티에 찬물을 끼얹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오유라는 경멸과 승리감에 찬눈으로 서아를 쏘아보며 외쳤다. 여러분께서 지금 열광하고 있는 이 새로운 디렉터, 김서아는 사기꾼입니다. 이 어반 헤리티지 컬렉션은 그녀가 훔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도둑질의 결과물이라고요. 충격적인 발언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유라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을 앞으로 끌어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김서아 씨와 같은 대학을 나온 전도유망한 디자이너 지망생이었습니다. 이 친구야말로 어반 헤리티지 컨셉의 원작자입니다. 젊은 여성은 오유라의 협박에 못 이겨 미리 짜인 각본대로 울먹이며 말했다. 서아 선배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아이디어를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제 졸업작품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훔쳐서 이렇게 자기 것인 양 발표한 거예요. 변호사는 증거라며 조작된 디자인 스케치와 이메일들을 기자들에게 흔들어 보였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든 카메라가 충격에 빠진 서아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한 플래시를 터뜨렸다. AURA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준이 침착하게 서아의 앞을 막아서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유라 씨,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장내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저희 AURA는 그 무엇보다 디자이너의 독창성과 지적 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저희는 김서아 실장의 컨셉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독창적이어서 혹시 모를 이런 종류의 음해에 대비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미리 거쳤습니다. 이준이 손짓하자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서아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였던 패션계의 원로 이정훈 교수의 영상이었다. 김서아 학생은 제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천재였습니다. 지금 AURA에서 발표한 어반 헤리티지 컨셉은 서아 학생이 1학년 때부터 저와 함께 발전시켜 온 수년간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되는 학생 시절의 스케치북들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 교수는 날짜가 찍힌 서아의 낡은 스케치북들을 한 장 한 장 넘겨 보였다. 오유라 측이 제시한 조작된 증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의 기록이었다. 장내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오유라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준의 방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는 오유라 씨께서 이런 오해를 하시게 된 경위도 조금 조사해 보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에유라 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이 분석한 자료가 나타났다. 오유라 측이 서아의 동창생에게 거액의 돈을 입금한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오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조작이요. 이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이 영상도 조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스크린의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이클랏 그룹의 내부 회의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오영택 회장과 오유라는 AURA의 더 퓨처리즘 컬렉션 디자인을 유출시켜 카피 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한 사보타주 계획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선주 회장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내온 영상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오유라의 함정은 오히려 그녀 자신과 이클랏 그룹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는 완벽한 무대가 되어버렸다. 그녀에게 매수되었던 젊은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실토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기자들은 이제 서아가 아닌 사색이 된 오유라를 향해 미친 듯이 카메라를 돌렸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오유라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뒷걸음질 쳤다. 그때 행사장 입구로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AURA의 법무팀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방역이었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수사관들의 차가운 목소리, 그 모든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오유라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 혼돈 속에서 서아와 이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그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승리는 폭력이나 권모술수가 아닌 철저한 준비와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패션계는 AURA 그룹의 압도적인 승리와 이킬라 그룹의 처참한 몰락으로 재편되었다. 오영택 회장과 오유라는 주가 조작,
기업 사보타주,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칠라 그룹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언론은 진실의 힘으로 거대한 음모를 파헤친 김서아를 잔 다르크에 비유하며 찬사를 쏟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을 쟁취한 여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디자인 7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모든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질투나 경멸이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경외감만이 가득했다. 그때 박소진 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창백하지만 진심을 담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서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서아 실장님. 아니, 이사님. 서아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사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제 편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사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였다. 서아는 박 팀장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지난 일은 잊으세요. 팀장님, 우리에겐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멋진 컬렉션들이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용서에 박 팀장은 물론 다른 팀원들의 눈시울마저 붉어졌다. 서아는 자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품으로도 팀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얻었다. 그날 오후 한선주 회장은 서아와 이준을 다시 자신의 한옥 사저로 불렀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후 3명의 동맹이 처음으로 갖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한 회장은 따뜻한 체를 직접 따라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지. 내 아들 짝으로, 이 회사 안주인으로. 자네만 한 인재는 없다는 걸 알았어.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본론을 꺼냈다. 이제 전쟁은 끝났네. 우리가 맺었던 계약도. 이제 효력이 다했어. 한 회장의 말에 서아와 이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자네는 이제 자유야. 자네가 원한다면 이 계약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자네가 원하는 어떤 곳에서든 디자이너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지원을 해주겠네. 이것이 자네의 공에 대한 나의 보상이야. 그것은 마지막 시험이었다. 한선주는 서아가 의리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 곁에 머물기를 바랐다. 서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이준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마음이 과연 계약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착각은 아닐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의 말에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서아 씨, 잠시 저와 함께 정원을 걸어주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고즈넉한 한옥의 정원을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이준의 따뜻한 손의 온기가 서아에게 전해졌다. 한참을 걷던 이준이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서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진지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서아 씨,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의 계약은 끝났소. 하지만 나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면 좋겠소. 그는 서아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았다. 나는 더 이상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를 원하지 않소. 나는 당신이 필요하오. 처음에는 당신의 재능에 감탄했고 다음에는 당신의 강인함에 놀랐고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렸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서아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 고백과 함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는 서아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아내는 화려하진 않지만 서아의 맑은 눈을 꼭 닮은 작고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김서아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가 물었다. 비즈니스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함께 싸우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 역시 어느새 이 차가운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어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이주는 벅찬 기쁨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멀리 대청마루에서 한선주 회장은 그 모든 광경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지켜낼 유능한 인재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아들의 심장을 녹여줄 따뜻한 사람을, 그리고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딸을 얻은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아물고 더 단단해진 땅 위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이 마침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2년 후,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김서아의 등장은 에이유아라 그룹의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다. 그녀의 어반 헤리티지 컬렉션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에이유아라는 지속 가능성과 장인 정신을 갖춘 철학이 있는 럭셔리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김서아는 이제 한희준 부사장, 곧 회장이 될 아내이자 AURA 그룹의 최연소 크리에이티브 총괄 이사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정장을 입고 주눅들었던 인턴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고 수많은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리더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권력과 부는 그녀의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 이준 역시 서아를 만나고 많은 것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의무감과 압박감에 짓눌린 차가운 후계자가 아니었다. 아내의 재능을 존중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일터에서는 최고의 파트너였고 집에서는 서로를 가장 아끼는 연인이자 친구였다. 한선주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서 두 젊은 리더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얻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다. 바로 서아재단, Neo COA Foundation의 출범식이었다. 서아재단은 과거의 김서아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었다. 재단 출범식에서 서아는 자신의 이름이 걸린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상에 섰다. 그녀는 화려한 연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2년 전, 저는 제 유일한 저녁밥이었던 따뜻한 비빔밥 한 그릇을 길 위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에 앉아있는 한선주 회장에게로 향했다. 한 회장은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진심 어린 선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출범하는 이 서아재단은 바로 그날 제가 받았던 기적을 이제 세상의 다른 젊은이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제2, 제3의 김서아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가 단 한 명도 없도록 저희가 그들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친절의 유산이 또 다른 기적을 낳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이주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어느 저녁, 서아와 한선주 회장은 단둘이 옛 추억이 깃든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모녀지간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었다. 어머님, 저기 좀 보세요. 서아가 어느 골목 어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2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한 젊은 학생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학생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에 미친 듯이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2년 전에 서아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다. 한선주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서아를 보았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학생에게로 다가갔다. 학생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경계하며 자신의 스케치북을 가렸다. 서아는 무릎을 굽혀 학생과 눈을 맞추었다. 미안해요.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림에 대한 열정이 너무 대단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네요. 학생의 얼굴에 경계심이 조금 풀렸다. 그림. 좋아하세요? 네. 아주 많이요. 나도 한때는 저렇게 길 위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거든요. 서아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명함을 꺼내 학생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서아재단 이사장, 김서아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세상에는 아직 당신의 재능을 알아봐줄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답니다. 학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명함과 서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 눈에 희망의 빛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서아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다시 한선주 회장의 곁으로 돌아오자 한 회장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2년 전 내가 받았던 그 비빔밥 말이다. 네. 어머님, 그건 내 평생 최고의 투자였어. 한 회장의 말에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에게도요. 어머님,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눈 덮인 길을 걸어갔다. 한때는 철의 여왕이었던 노부인과 한때는 외로운 고아였던 젊은 여성.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된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포근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길 위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유산이 되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